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이번에는 전공 A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료는 수납 소용돌이도 방정식, 평균유에 대한 파동의 위상 속도, 북태평양 태풍의 월별 평균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의 이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자료 이제 보시면 이제 수납 소용돌이도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유에 대한 파동의 위상 속도식 나와 있고, 이제 태풍의 월별에 따른 이제 평균 이동 경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첫 번째 보시면, 자, 니은 항에 근거하여 태풍 서쪽에서 상대 소용돌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쓸 것. 자, 니은 항이 지금 이 수납 소용돌이도 방정식에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지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상대와도 이 변화량이 이제 상대와도 이류항 그리고 행성와도 이류항의 곱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위는 그 남북 방향으로의 바람 성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태풍에서는 자, 태풍이 이렇게 있다면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태풍의 이제 동쪽에서는 이제 북향 성분의 이제 남풍이 부는 것이고, 이제 태풍의 서쪽에서는 이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태풍의 서쪽에서는 이 V 값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값.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베타 값은, 베타는 이제 Y축 성분 대 전향력 모수의 이제 변화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전향력 모수 값은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베타는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행성화도 이류항의 값은 이제 플러스 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서쪽에서는 이 상대화도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태풍 서쪽에서 상대 소용돌이도는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태풍이 서진할 때 파수와 위상 속도의 관계에 근거하여 태풍 동쪽에서의 등압선 간격 변화를 제시하고, 이와 기역항에 근거하여 태풍이 북진하는 원리를 설명할 것. 자, 첫 번째 그 등압선 간격 변화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평균유에 대한 파동의 위상 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식입니다. 자, 이 식은 이제 그 로스비파의 위상 속도 식입니다. 태풍과 같은 순환 거리도 이제 크고 작은 로스비파가 이제 중첩된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풍이 진행하는 그 속도도 결국 이 로스비파의 위상 속도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은 이제 다른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인데요. 자, 이건 파장이고요. 이건 이제 베타 값이고, 이것은 이제 평균 흐름입니다. 평균 흐름의 속력, 그러니까 평균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파장과 우리 이 기출에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이 K값, 파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단위 거리라고 했을 때 이제 파장이 짧으면 파수는 더 많은 것이고, 같은 단위 거리라 했을 때 이제 파장이 길면 파수는 작은 것이 되겠죠. 로스비파는 이제 여러 종류 중에서 이제 동쪽으로 진행하는 성력 성분, 그다음에 서쪽으로 진행하는 성력 성분의 그 크기 차이에 따라서 뭐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값은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성분 값이기 때문에 이 태풍은 전체적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할 것일 때, 자, 이때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더 파장이 큰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안쪽에 있는 이 태풍의 구조는 더 작은 파장의 파동이기 때문에 더 느리게 이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빠르게 서쪽으로 이동하고 안쪽에 있는 부분은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와도의 중심이 더 동쪽으로 이제 치우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태풍의 동쪽 부분에서의 등압선 간격은 더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물어보는 이제 이와 기역항에 근거하여 태풍이 북진하는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도의 중심이 동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자, 치우쳐지기 전에는 이런 북향 흐름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빠른 북향 흐름이 있을 건데, 이 북향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어 소용돌이도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제
이만큼 북향, 이만큼 북향이니까 이만큼의 이제 시어 소용돌이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도의 중심이 더 동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이 사이의 간격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시어 상대 소용돌이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와도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태풍의 북쪽에서는 상대 와도가 강화된다. 왜냐하면 와도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쳐지면 이 시어 상대 소용돌이도가 더 커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와도가 강화되면 이제 상대 와도는 반시계 방향 흐름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이 상대 와도가 더 큰 갑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기압성 흐름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태풍은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흐름이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고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하든지 혹은 북쪽으로 이동하든지 그 사이에 벡터 값의 합으로 이제 북서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향하는 이 흐름이 생기는 것을 비선형 효과라고 비선형 베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태풍의 동쪽에서 등압성 간격 변화를 제시할 것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위상 속도식과 이제 파수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태풍의 바깥쪽 등압선은 이제 파수가 작아서 위상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서쪽으로의 이동이 빠르다. 그리고 태풍의 안쪽 등압선은 이제 파수가 크다. 그래서 서쪽으로의 이동이 느리다. 위상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와도의 중심이 동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동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태풍의 동쪽에서의 등압선 간격이 더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북진하는 원리는 이제 상대 와도 이류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느리게 북향하던 흐름 그리고 바깥쪽에서 빠르게 북향하던 흐름이 더 가까워지게 되면 시어 상대 소용돌이도 양의 상대 와도가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북향하는 흐름이 생기는다. 이것은 비선형 효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베타 효과와 북쪽으로 이동하는 비선형 효과의 합으로 인해서 태풍이 북진하게 된다. 북서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광교 ETX에서 나온 그 일기도와 날씨 해석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이 책에 태풍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풍 평균 이동 경로의 월별 변화를 북태평양 고기압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 이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에서 그 태풍의 평균 그 이동 경로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동 경로가 이제 다 좀씩은 다르죠, 위치가. 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태풍이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이 이제 여름철 7월, 8월에는 우리나라에 더 가까이 이제 북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이제 태풍은 7월, 8월의 경로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을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한편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세력이 좀 약해져서 이제 남하하는 이제 9월, 10월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뒤로 남하하게 되니까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태풍의 경로가 이제 9월, 10월의 경로처럼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치우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